네, 여러분들 어떻게 별일 없으신지요? 또 여러분들하고 오늘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겠는데, 우리 이제 사회대학께서 아마 그 복지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는데, 복지 원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인간계의 중요성의 그 내용 중에서 이제 프로세이즈맨의 4가지 조건이라는 니치 디보스 사장님이 쓰신 니치처럼 승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기에 제5장을 보게 되면은 프로세일즈맨의 4가지 조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니치 가문의 역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니치처럼 승부하라는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과거에. 참 책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읽었는데 또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이런 공부를 같이 하면서 또 보니 자세히 또 보니까 정말 우리 니치드보 사장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됐고요. 이런 분이 아미 창업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고 전 이런 분은 진짜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왔습니다. 니치 가문의 그 교훈 이렇게 보면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니치 디버스 사장님의 책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면 아버지,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분이잖아요.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되면 창밖으로 내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따뜻하면서도 이렇게 자녀들한테 아마 엄격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셨잖아요. 이게 니치와 제이가. 니치와 제이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니치 사장님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시작하신 분이고 제이 사장님은 좀 부유한 집안에서 이렇게 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니치를 존경하는 이유는 우리처럼 똑같이 어렵고 힘들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아멘을 창업하고 또 세계적인 어떤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존경받고 우리들도 창업자를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외형적인 성격을 가진 니치와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제이가 결합을 해서 조화로운 결합을 해가지고 아멘을 창업을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성공시키고 삶을 개선시키는 일을 하셨잖아요. 이게요. 두 분이 의사 결정을 할 때도 보면은 누구 한 분이 반대를 하면은 결정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누구 한 분이 또 결정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같이 또 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두 분의 어떤 이 약속 이 부분을 거의 80년 이상을 지켜온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미시건주의 어느 기자가 아, 니치 디보 사장님한테 그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회장님, 한번 저 주지사나 아니면 대통령 한번 출마해 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만약에 제의가 내가 주지사나 대통령 출마하는 걸 도와준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네, 고려 한번 해보겠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아마 그 이 두 분의 우위가 돈독하고 서로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두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두 분이 이런 결합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끌어가고 우리들한테 기회를 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두 분만 이렇게 딱 그 의견이 일치가 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파트너십 아닙니까? 나와 파트너가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해나간다면 아마 못할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 스폰서와 파트너가 아주 끈끈한 우정으로 아니면 끈끈한 이 신뢰 관계로 우리가 사업을 해나간다면 아마 우리도 크게 성공할 수 있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니치드보 사장님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속히 말하는 흙수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흙수저가 이제 금수저가 됐고 금수저가 다이아몬드 수저로 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니치보 사장님이 어린 시절에 도보장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책에 보면 도보장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보면 뭐 보따리 장수 이런 개념이야. 어감이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이게 우리도 지금 영월 같은 데 가면은 시골에 가게가 없기 때문에 트럭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자파상 같은 걸 이렇게 비누 아니면 야채 이런까지 실어 나르면서 파는 분 그런 비슷한 그 일을 할아버지가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게 도보장수, 네덜란드 말로 이제 도보장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도보장수를 하셨을 때 트럭에 물건을 나르면서 이제 물건을 파는 일을 이제 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할아버지가 니치디보 사장님을 가끔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치디보 사장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물건을 이렇게 팔다가 남은 거 양파 몇 개를 한 번 더 팔아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니치가 양파를 아주머니한테 팔아본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팔아보니까 몇 센트를 받았겠죠. 몇 센트 해봐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니치드보 사장님의 수레하신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판도는 얼마 안 되지만 니치는 인생에서 큰 경험을 하였고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이런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도보장수를 시작해가지고 뉴트럴라이트의 그 디스트리뷰터 활동을 하셨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11분이 이제 그 디스트리뷰터 활동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니치와 제이도 그분의 일원이었고 조디 빅터의 아버지 조이 빅터라는 분도 거기에 일원이었고 그 11분의 일원이었었죠. 그래서 뉴트라이트의 디스트리뷰터 활동하다가 훗날 아메를 창업하면서 뉴트라이트를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던 그런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아메를 창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니치가 진짜 고생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니치와 제이가 아메를 창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잖아요. 니치디보 사장님은. 맨 큰 아들이 딕 디보스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정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아마 상원의원인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티 디보스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교육부 장관을 하셨다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직접 이분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그 순간이 그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그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셋째 막내가 이제 덕 디버스예요. 그 덕 디버스가 경영학을 전공하시면서 아메를 이어서 2대 창업을, 2대 사업을, 2대 사장으로서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은 전문 경영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 이 과정을 보면서 아들 덕 디버스와 3남 1녀, 딸은 올랜도 뱅팀의 그 일을 보고 계신 걸 알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억만장자로 살고 있다는 거죠. 또 손자, 정손자, 외손자까지 전부 억만장자로 살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꿈을 키우면서 이 자녀 3대, 4대를 이렇게 억만장자로 이 삶을 넘겨주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건네주는 이런 비즈니스를 일궈냈다는 것은 누군가의 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룬 거기 때문에 자, 우리도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지금 80년 전에 니치 사장님의 시절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수저에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가는 길을 우리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니치 사장님의 그 책을 소개를 하면서 제가 읽은 내용을 좀 사전에 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치가 하문의 그 가훈은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의 힘을 잘 보여주는 방법은 내가 이 말에 도움을 받은 경험을 들려주는 것이다. 경험을 강조하셨어요. 경험을 나누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시몬이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의 말을 해준 것은 가장 큰 행운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이 가장 큰 행운으로 여긴다라고 니치데보 사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니치는 전 세계 에이버들에게 자주 이 말을 사용했고 동기부여를 해왔다는 거죠. 이 말을 자녀, 손자, 손녀, 정손자, 정손녀까지도 이런 말을 자주 해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주 들려준 얘기가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그 내용들을 계속 쓰면서 동기부여를 줬고 자녀들한테 영향을 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큰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니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두 분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 시몬이에요. 시몬에게 넌 잘했을 거야. 이 긍정의 말. 자, 우리 김종인 사장님이 싱킹빅 그룹의 절대 긍정 아시죠? 예, 절대 긍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아마 우리 사장님도 아마 니치 디보스 사장님의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아마 절대 긍정의 그 생각을 우리들한테 이 전수시키지 않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그 두 번째는 니치 디보스 사장님 모교 그랜드 레피지 기독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그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니치 디보스 졸업 앨범에다가 이렇게 써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재능 있는 단정한 젊은이에게 이렇게 써졌대요. 이 얘기가 이 말이 네 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전 그래요. 야, 우리가 살면서 아메이를 하면서 소비자를 만나고 사업자를 만나고 부와 명예를 꿈꾸고 정말 가난을 해방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오래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 그다음에 정말 조심하면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선생님 두 분이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 한 분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고 한 분은 상업 선생님이에요. 아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거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던 그 역사 선생님은 굉장히 인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좋은 성품을 가져라. 그리고 이분은 항상 역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상업 선생이셨어요. 이분은 꿈 얘기를 많이 하셨고 미래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큰 인기는 있지는 않았어요. 인기 있는 분은 그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학생들을 동일하게 편견을 갖지 않으시고 똑같이 사랑하는 느낌을 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역사를 가르치던 선생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넉넉한 경제적인 형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같은 그 동년배이신데 한 분은 지금 굉장히 그 부유하게 사시고요. 미래를 얘기할 수는 없어. 저 상업 선생님 부유하게 사시면서 자녀들도 굉장히 성공시켰어요. 어쩌면 저는 두 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린 리더잖아요. 단순히 물건 파는 그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 멘토십을 우리가 발휘할 때도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저는 한국투자신탁에 제가 들어갔을 때 정말 저한테 영향을 끼쳤던 분이 또 있었어요. 저희 상사였죠. 예. 상사가 항상 잔소리만 하고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굉장히 우리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요. 그래서 저한테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나 혼자니까. 예. 그때는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지금도 그게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직장 생활 때 그게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스카이 대학 아니면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근데 그중에 한 분의 상사가 대단한 이 학교를 나오시고 법을 전공하시고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인데 그분을 저를 굉장히 예쁘게 보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해줬지만 나한테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는 금융 마케팅 분야에 한 1인자가 되어봐라. 그 당시에는 40년 전에는요. 조사부에 근무하면은 유학 갔다 오면 조사부 아니면 운영부 아주 최고 인기 좋은 부서죠. 이런 부서에서 근무를 하기를 다 원했지만 우리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직원들은
지점에서 영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 상사가 너는 금융 마케팅 분야가 1인자가 한번 돼봐. 넌 될 수 있을 거야. 이 얘기가 지금 거의 40년 전 얘기가 잊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섭외 담당 책임자로 제가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정말 수익률이 좋았을 때인데 제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감사실에 감사가 나왔는데 그 감사반장이 뭐라 그랬냐면 감사를 하면서 김학천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감사를 지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내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구두라도 한 켤레 사주고 가고 싶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가 진짜 한테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이게. 그런데 역시 나는 그런 직장에 일을 했지만은 내게 아니잖아요. 아마 제가 내 거도 아니고 내가 언젠가는 그 직장을 떠나는 선배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언젠가는 나도 이 직장을 떠나게 되면 나는 하나의 셀러리맨에 불과하다는 거,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멜 만나면서 부업으로 인연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상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2년 돌아가시는 까지는 정말 제가 1년에 두세 번씩 찾아뵙고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한투를 그만두시고 나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경영학 박사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시절에 어느 그 당 대표로 계실 때 자문위원으로 일을 하셨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우리 상사한테 뭐랬대요. 어디를 가고 싶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있었던 한국투자신탁에 이제 가고 싶다니까 감사로 이제 발령을 했는데 와서 날 찾아보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난 이미 봐서 암회를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된 상태고.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 한마디. 그래서 나중에 이번에 해가지고 이왕이면 한번 박사도 한번 해봐. 이 얘기가 제가 또 오늘로 제가 있게 된 거고. 그거 하면서 또 우리 스폰서께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꿈이 있다면 상황이 문제되지 않고 꿈이 있다면 누군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실제 경험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니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세일즈맨의 무엇이 특별한가? 그런 아름답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첫마디가 나옵니다. 프로세일즈맨에게는 무엇이 특별한가? 내가 하는 일이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뭘까? 사명감, 책임의식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용돈을 100만 원, 50만 원 벌어보겠다 시작한 것이 나중에 사업가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 누군가 돕는 일.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어떤 일이든 나름 가치를 짓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세일즈맨은, 프로는.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일, 행복하고 즐거운 일, 좋은 제품을 전달하고 건강, 환경, 수입도 되고 여행도 하는 정말 이런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아는 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사람들 행동을 이끄는 신조가 있다. 신조. 우린 뭘까요? why 함에 왜 우리가 함에 해야 되는가? 내가 삶을 살아야 할 이유, 일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면서 성공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뭔가 와이하메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 이런 신조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니치와의 대화 내용은 뭐냐면, 니치드 사장님이 환경미화원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니치드 사장님이 계속 이 환경미화원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 환경미화원이 니치가 올 때 그 분야에서 단연 최고라고 인정을 할 정도로 이분이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 환경미화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전 6시가 되면 여지없이 정확하게 나타난대요. 이건 니치가 보아온 거죠. 그래서 몇 차례 지켜본 만큼 그가 눈에 띈 것이라고는 다른 이들과 달리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고 또 삿불이 내려놓고 주의깊게 뚜껑을 닫는 행동이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대단할까요? 근데 니치르브 사장님은 이 행위 하나를 보고 이분이 얼마나 자기 직업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가 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뭘 주더라도 절대 집어던지면 안 되겠구나. 저는 엊그저께 빵을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집어던진 것 같더니 놨다가 우리 박경희 장님 돼지게 혼났어요. 예. 그 먹는 걸 그렇게 놓는다고.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 특히 먹는 거는 음식이나 이런 것은 누구한테는 동안에 공손하게 놔야 되겠구나. 이게 쓰레기통조차도 이렇게 집어던지지 않는 것조차도 이 성공한 사람은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조용하고 신중한 모습, 그의 행동은 고된 일을 쉬운 일처럼 보이게 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넘어갈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예. 정말 고객들한테도 치약 하나 전달하더라도 뭐 가격은 얼마 안 되는 거 하나 하더라도 정말 공손하게 마음을 담는 그런 전달하는 행위가 참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분이 그 니체가 일을 참 잘하십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에 감사드리고 싶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그의 입에서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그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부도 감동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을 청소부는 12년 동안 감사와 격려의 말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세상을 깨끗하게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일의 의미는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자부심인데 이 자부심에 대해서는 니츠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부심이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의 차이가 아니라 나 자신과 내가 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생겨난다 그랬어요. 남들 눈치 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 생겨난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부심은 자신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며 인정함으로써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 책에는 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이즈맨 4가지 효과 이제 본론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수없이 들어봤던 정직하라. 니치가 첫 번째로 이걸 또 강조하셨습니다. 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뛰어난 세일즈맨은 한결같이 정직하다 얘기했어요. 이 4가지 내용이 전부 한결같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한결같이 무슨 뜻일까요? 언제나 변함없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신뢰 구축의 열쇠다. 정직은. 신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신뢰는 뭘까요? 지속적인 관계 구축의 키다. 거짓말을 절대 하지 말아라.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된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또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 지키게 또 거짓말해야 되고, 온전한 시간이 가도 그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탈로가 나겠지. 그때 모든 신뢰가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신뢰를 잃은 비즈니스는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면 한 번은 판매하지만 2번 다시 성사되지 않는 것이 거래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니체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이라고 판단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자, 언제나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이건 밑을 쫙 그어야 돼. 법 규정, 원칙, 도덕적, 윤리적 규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지켜야 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이 과거의 어떤 잘못된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또 잘못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정치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어느 고객이 성공하신 고객이 식사를 하면서 자네가 이 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걸세. 그럴 때는 항상 원칙을 중심에 두고 일을 처리하게 이런 얘기했어요. 그건 뭘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요. 규정, 원칙, 정해진 이 법규 거기에 따라서 향하면은 아무 탈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니치도 이걸 강조했어요. 언제나 옳은 일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이제 정직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언행일치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정직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 니치는 아무리 시간과 돈과 노력이 많이 허비된다 할지라도 늘 오른쪽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며 그런 사람을 본받고 싶어한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본받고 싶어한다. 우리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런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조디 빅터라는 아까 조이 빅터의 아들이시죠. 조디 빅터가 에비어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아버지 때부터 하셨으니까. 니티브 사장님을 계속 지켜보면서 니티브 사장님 단 한마디로 설명하려 한다면 뭘까? 누가 질문하니까 성실이다. 아주 성실한 분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니치의 정직과 성실성, 정말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깊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번 명예는 결코 되찾을 수 없다. 한 번 잃은 명예는 결코 되찾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잃는 데는 1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년이 걸려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얘기 많이 우리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근데 우리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모르잖아, 이거.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정말, 니치도 사님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정말 중요한 걸 깨닫고요. 저라고 뭐 올바로 하겠습니까? 저도 반성하고 깨닫고,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겠고,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그래서 이 장수기업의 가장 특징 중 하나가 정직입니다. 첫 번째가. 그 산표식품 아시죠? 그 산표식품의 그 회장님이 일성으로 제일 중에 10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정직을 꼽았어요. 그 직원들은 늘 강조하는 내용이 첫 번째 정직이라고 꼽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개성상인 500년 역사를 가진 개성상인 경영 철학의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주 최씨 400년 가문도 정직과 신뢰 이거 굉장히 이걸 따졌습니다. 니치도 사장의 인티그리티 정직과 신뢰를 강조하셨고 텍스터 예고께서도 정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장수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정직해야 된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또 읽어주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정입니다. 뛰어난 세일즈맨은 하나같이 자신의 상품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정은 자기 상품에 대한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열정을 강한 전염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이고 두 번째는 열정으로 꼽았어요. 프로가 되는 데 있어서는. 열정은 어디에서 비롯할까? 어디에 비롯할까? 열정은 신에서 비롯된다는데 솔직히 이거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 도리가 없어요. 괜히 잘못 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스트보다는 아주 독실한 신자시고 또 우리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저는 신에 비롯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열정은 자신의 제품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이 있죠, 저도. 우리 제품에 대한 믿음 많이 들어보고 또 우리가 행하고 있죠. 그래서 니치도 보시는 그런 얘기에서 팔고자 하는 제품이 모든 사람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뜨거운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신이 먼저 써보고 그것이 얼마나 뛰어난 제품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마음껏 그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긴다. 이 책에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교육할 때 그대로 들었던 내용이죠. 우리 리더분들이 이런 교육을, 이런 책을 리치 드버스 사장의 책을 읽으면서 또 경험하면서 나온 우러난 얘기를 아마 많은 리더들에게 교육할 때도 전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제품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제가요, 뉴트리를 거의 한 30년 가까이 먹었잖아요, 많이. 근데 최근에 정말 제가 우리 가족력에 있는 이 혈압, 고지혈, 이게 우리 뉴트라이트 덕분에 싹 없어졌어요. 아주 매니아가 됐어요, 저는요. 아침, 저녁 엄청 먹습니다. 우리 딸도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아픔이 있었는데, 이 뉴트리라이트를 우리 집에 지금 와 있거든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째 먹고 있는데, 그 아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뉴트라이트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 신랑한테도 뉴트리 먹자고 막 권해가지고 같이 먹고 있습니다. 이게 열정 아니겠어요? 우리 친구도 당뇨 지수가 높았어요. 근데 우리 뉴트리 먹고 당뇨가 오늘 만났는데 정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100 이하로 떨어졌대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만나면은 우리 아메이 제품, 뉴트리 계속 얘기해요. 저 따라다니면 홍보대사야, 그 친구가. 이런 열정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나 지인 입이 닳도록 우리가 얘기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좋은 제품이고 지금 뉴트리만 맞는 것만으로도 저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세 번째 열정은 가슴 설레는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미래 희망이죠. 우리는 제품을 하나씩 판매할 때마다 우리의 목표를 점점 가까이 다가선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시죠, 리더분들. 내가 뉴트리 제품 하나 팔더니 우리 제품 팔게 되면 PV가 올라오니까 이번에 SP 되겠네. 내가 15% 성취하겠네. 아니면 내가 다이아몬드 되겠네. 이런 여러분들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흥분되지 않아요? 신나고 이게 열정 아닙니까? 그냥 물건 팔아 돈 얼마 받는 걸로 끝납니까? 그럼 장사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PV로 말하잖아. 이게 보너스하고 연결돼 있고 여행까지 연결돼 있고 상속까지 연결돼 있고 건강까지 연결돼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정말 열정이 그냥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이 없다 하면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 A별들이 열정이 없다 생각한다면 우리 제품은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경험을 다시 쌓아야 된다. 우리는 기다리는 보상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보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열심히 좋은 제품도 팔아야 되겠지만 이런 열정도 생기는 거죠. 성공에 대한 전망은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 제품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번째 열정은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에서 비롯된다. 그냥 우리 스폰서가 사장님 진짜 잘하고 있어. 사장님 진짜 전문가야. 어쩌면 이렇게 뉴트리를 잘 알아. 이게 지지 아니에요? 격려고? 신나잖아. 또 우리 파트너들이 스폰서, 사장님 참 대단하세요. 우리 스폰서 역시 우리 스폰서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스폰서도 정말 신이 나잖아요. 이게 주변 사람 서로의 격려와 지지에서 비롯되는 거죠. 이런 열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격려와 지지를 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파트너가 스폰서한테도 정말 이렇게 지지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서로 해주는 것도 참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이런 서로가 열정이 생겨야만이 우리 분위기가 좋아지고 분위기가 뜰 때 어떨까요? 우리 시너지 효과는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이제 자신감입니다. 뛰어난 세일즈맨은 하나같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하나같이. 니치가 말하는 신념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높은 목표를 세운 사람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의 의지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지력, 목표, 그 다음에 자신을 믿는, 이런 사람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니치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일즈의 승패에 가름하는 길은 바로 자신감이 지닌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니치가 80년 전에, 70년 전에, 60년 전에 많은 수많은 리더들한테 이 얘기를 강조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듣고 또 듣고 읽어봤는데 불구하고 지금 새롭게 또 들어보니까 가슴이 또 와닿는 게 또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바이블이죠. 끈기와 인내의 원동력이 되고 목표 설정과 동기부여의 힘, 이런 바탕에는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생긴다라는 것이겠죠. 이게 자신감은 누가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감은 누가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갖는 것이다. 스스로가 찾는 것이다. 즉 선택이다. 무엇을 판매하든 모든 것은 자신감에서 시작된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 자신감은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천적인 부분은요,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아버지가 이 영업을 잘하시는 분 같으면 자녀들 잘할 수도 있어요. 또 성격이 외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고난 사람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꿈을 가질 수가 없죠. 후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바로 학습입니다. 훈련입니다.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아주 가능한데 이게 거의 7, 80%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나가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뉴턴을 잘 알아. 아티스트 잘 알아. 그렇죠? 쇼도프는 잘해. 대본을 좀 능숙하게 잘해. 그럼 여러분 자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나가고 싶을까요? 나가고 싶은데도 혹시 내가 실수할까 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자신감이 생기니까 나가게 돼 있죠. 나간다면 뭘까요?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행동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둘 중에 하나겠죠? 결과가 안 나오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결과가 나오면 반복하게 되겠죠?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이 생기니까 우리는 성공의 모습을 바뀌고 수입이 생기고 핀이 성장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에머를 다이아몬드 되면서 성공자의 운명으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에서는 우리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학습을 시키고 MBS, MBM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리더들은 반드시 그 과정을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이상 되신 분들이 강의하는 거, 또 에머ald 이상 강의하시는 리더를 이끄는 리더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강의는요 반드시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프리노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듣고 프리노트하고 집에 가서 그 노트한 걸 바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노하우를 한번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리한 것을 바인드 딱 끼고 여러분들 직장에 일하시면요 쉬는 시간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1시간짜리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MBS, MBM을 4번, 5번 들을 걸, 한 번 들으면 4, 5번 들은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리더가 되면 강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의를 해야 되는데 파트너의 그 교환 좀 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스폰서 교환을 달라고 그래요? 아니 형제들한테 그 옛날에 그 강의했던 내용 좀 나 좀 빌려줄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메모하면은요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메모하면 언제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메모를 잘 아시더라고. 저 메모하는 걸 우리 김종선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김종선 선생님 예전에 이제 뭐 덱스테이크 이런 분들이 오시면요. 또 우리 펑션 미국의 아리조나 같은 펑션 같다 보면 항상 김종선 옆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스피치를 빨리 하는데도요. 그걸 받아 적는 속도가 엄청 빠르세요. 토시 하나 빼놓고 다 적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달변가가 되시는 거고 어떤 강의당 능숙하게 우리 리더들을 교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 그걸 배웠기 때문에 저도 메모를 잘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것도 복잡해보면 나쁠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몇 번 강의를 듣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었으면 여러분 그걸 제대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셔야 돼. 누구든지 한 번 듣고 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 천재도 몽당냥편을 못하다는 얘기는 뭘까? 노력한 사람들은 못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메모하는 습관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차트인데 용기입니다. 모든 위대한 세일즈맨은 하나같이 용감하다. 하나같이 또 나왔어요. 리치 리보스 사장님이 하나같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프로세일즈맨이야. 아마 리치 리보스 사장님이 프로세일즈맨이라고 저 얘기를 안 했었을 거야. 책을 번역하는 사람이 아마 프로세일즈맨으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 아마 리치 리보스 사장님은 우리 에이비어들이 사업을 잘하려면 4가지 조건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책을 영역한 분은 아마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냥 프로세일즈맨으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 저는 ABO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BO라고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읽는 겁니다, 이게. 그럼 우리 ABO들은 뭘까요? 하나같이 용감해야 된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 물건을 파는 데는 왜 용기가 필요할까? 왜냐? 우리 모든 세일즈맨은 하나의 커다란 두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건 바로 뭘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야. 이 두려움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안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뭐 여러분들의 저는 똑같은 생각 듭니다. 지금도. 그냥 프로는 좀 다른 거죠. 그런 얘기 들어도 이런 과정들은 과거야. 수없이 들어보는 얘기죠. 근데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두렵잖아요. 그죠? 네, 제 얘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리치가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모두 그러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자, 심리학자 영국 열과 뚜렷한 업적을 남긴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생각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뚜렷한 업적을 남긴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 AB들뿐만 아닙니다. 일반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생각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남달라야 돼, 우리는. 그래서 니치는 거절을 극복하는 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거절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거절을 극복할 수 있다. 도부장수 할아버지 스토리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는 이 양파 2개를 팔았던 그 경험이 아주 지금도 추억처럼 남고 자기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감을 얻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세일즈에 나서는 사람들은 겁을 먹는다. 그러나 누군가 무엇을 사주면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시작하라를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갔어. 근데 친구든 가족이든 그래 너 이 사업 하냐? 내가 한번 써볼게. 이러면 굉장히 기분 좋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절이 두려움이 생깁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같은 경험이 되풀이되면 멀지 않아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의 판매 활동에 대해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어요. 니처럼 승부하는 책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일을 자꾸만 미루는 버릇을 초래하게 한다.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일을 자꾸 미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품을 전달을 나가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죠. 다음,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싶은 충동까지 생겨난다. 두려움을 모르는 세일즈맨이 되려면 자꾸만 일을 밀어놓고 싶은 본능을 떨쳐버려라 그랬어요. 일을 미루려는 사람의 본능을 떨쳐버려라. 누구나 일을 미루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정면으로 돌파라. 정면에 맞서 싸우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공적인 세일즈맨은 좋은 습관과 뛰어난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 자, 자제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하는 것이다. 빨간 줄 3개 쫙 꺼야 돼요. 여기서 프로가 아닌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새로운 A벼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사장님 오늘 너무 이 파스가 떨어져가지고 사업을 못하겠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자, 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면으로 돌파하라 그랬어요. 나가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 그랬어요. 자, 내가 혹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기분이 안 나. 그럴 때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좀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업은 사업이고 내일은 내일이라고 딱 분리하셔야 돼요. 사업과 그 내 관계된 일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내가 힘들어. 그래. 내가 싸움도 할 수 있고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싫은 소리 들을 수 있고 팔자 떨어진 얘기 들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오늘 누굴 만나서 쇼도폰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집 밖을 대문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난 프로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활짝 웃고 웃으면서 난 프로지.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제력을 지닌 사람이다. 리더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 해도 일단 자제력을 같이 발휘하여 어떤 일을 시작하면 대부분 경우에는 기분이 다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데는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 내 기분을 좀 전환시켜야지. 그래서 밖에 한 바퀴 비행 돌고 온다든가 아니면 산책을 온다든가 하면 기분이 좀 전환이 되죠. 근데 집에 앉아서 계속 고민해 보세요. 점점 빠져들게. 그러지 마시고 기분 전환하시면서 대문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는 다 잊어버리고 꽃도 한번 보고 나무도 한번 보고 새도 우는 소리 한번 들어보고 하면서 기분 싹 전환하고 나면은 난 다시 사업가의 마인드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정말 자제를 갖춘 사람이라고 니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판매하는 데 익숙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동기가 유발되고 습관은 자제력에서 비롯된다. 이 좋은 습관을 갖고 좋은 자제를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 좋은 습관은 바로 자제력에서 나온다. 왜? 내가 참고 싫은 것도 했잖아요. 참고 싫은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좋은 습관들이 싹이 트기 시작하면서 내 몸에 안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절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준비다. 준비를 해라. 훈련이다. 학습이다. 예를 들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아닙니까? 내가 가서 이거 쇼트폰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 데모하다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제일 두려운 거 아닙니까?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쇼트플랜 하루에 한 5번씩만 해보세요. 혼자 거울 보고. 한번 해보자고. 데모, 한 두세 번만 해보면 프로가 돼.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보고, 거울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번 쇼트플랜 하는 거야. 내가 쇼트플랜 한 게 과연 동기부여 되는 얘기인가 하는 걸 내가 들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상대방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에 대한 이 효과를 못 보는 거지. 거울 보고 내가 쇼트폰 할 때 정말 잘해. 진짜 김학철이 참 잘하네. 데모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인정했을 때 남도 인정한다는 거지. 세상에 만나는 사람 나의 스파링 파트너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프로를 원하는 거야. 프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 도움을 받으면 내가 성공을 했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사업 안 해요. 이게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막히면 어떡하지? 이거 안 해요. 이런 두려움 아닙니까? 자, 연습하세요. 준비하세요. 하루에
두세 번씩 계속 연습하세요. 한 달만 하면요 완전 프로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한 달 동안 했는데 안 됐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 진짜 했는지 아닌지 제가 알아. 네?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내가 프로가 되기를 원한다. 프로를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 프로를 통해서 나는 성공하고 싶어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프로 세일즈맨이에요. 프로 ABO가 돼야 돼요. 그런 이 좋은 제품을 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이게 다른 세일즈맨의 힘과 합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다른 세일즈맨과 함께 힘을 합치는 게 뭘까? 우리 사업으로 얘기한다면 스폰서와 함께 하는 거예요. 형제그룹과 팀워크 날때 하는 겁니다. 이 팀워크 있을 때, 시스템이 있을 때 내 능력이 될까요? 아멘. 내 능력이 된 건요. 윗스는 돼. 뎁스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윗스와 뎁스 설명을 드렸죠. 뎁스는요. 반디 시스템과 스폰서십과 그 다음에 시스템과 이런 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뎁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니치 디버사님이 네 번째로 세일즈맨과 힘을 합쳐 다른 세일즈맨과 힘을 합치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폰서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팀의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지원팀의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실제로 우리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우리의 자신뿐이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뿐이다. 전화를 걸고 직접 고객을 만나는 사람은 내 자신이다. 좋은 습관을 익히고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도 나 자신이지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 자, 이거 우리가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씩 성공할 때마다 여기 니치 대응의 결론 부분이 이렇게 했어요. 한 번씩 성공할 때마다 자신감과 용기는 더 커진다. 자, 3%, 6%, 9%, 그다음에 SP, GP, PT. 이 P인이 성장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겨 안 생겨요? 여러분 경험을 다 해보셨죠? 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이겨낸 거예요. 예. 이어 관련해요. 니체의 말씀. 사람들이 당신의 제품을 사지 않으면 당신은 아마 거절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전달하는데 사지 않으면 거절을 받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목표를 이루고 나거나 꿈을 이루고 나면 거절을 당한 순간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퇴색되고 말 것이다. 기억납니까? 제가 29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아마 수많은 경험을 했죠. 저도 거절도 수많은 당했죠. 어떤 때 정말 저도 사업을 진짜 그만둬야 될까 하는 생각도 가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3%, 6% 가면서요. 자신감이 조금 붙더라고요.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때.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나니까 거절되는 순간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예. 과거의 거절은 세월이 흘러 그 감정은 잊혀지지만 그 경험은 나의 자산으로 남아서 영원히 누적된다. 이 ABO들이 자산을 쌓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억에 남는 것은 성공했을 때 뿌듯한 느낌뿐이다.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성공했을 때 뿌듯한 느낌뿐이다. 이 뿌듯한 느낌을 내가 느꼈을 때는 과거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라는 것이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 생각해보면 과거 이런 일도 많았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성공해가지고 이런 보상을 받는 게 너무 행복하고 여행 다니는 너무 행복하고 이거 생각하면 과거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니치데브 사장님의 4가지 조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5분 남았기 때문에 ABO의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비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할까 싶습니다. 자, 정말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나이가 한 50, 60 되면은요 건강하게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픈 사람 너무 많아. 병원 가면 지금 사람들이 아주 너무너무 많아. 발을 디딜 틈이 없어. 서울대병원 가면. 예. 가끔 검진 받으러 가면은요 사람 디딜 틈이 없어요. 거기 보면 진짜 이 팔 기부스한 사람, 다리 기부스한 사람, 진짜 암병동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이어나가는 보면요, 내가 건강하게 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뉴트리 생각나는 거야. 내가 뉴트리가 없었다면, 내 꿈이 없었다면, 희망이 없다면 나도 저게 누워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너무 각오를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건강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뉴트리 만난 거 감사해야 되고요. 아티스트 좋은 화장품 만난 거 감사해야 되고, 정말 공기청정기, 정수기, 정말 우리 홈테크, 환경, 우리 홈테크, 그 다음에 퍼스널 케어, 홈케어, 정말 하나같이 좋은 제품들,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전달했다. 그래서 이 젊게 살 수 있는 삶,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도전을 계속하잖아요. 이 도전한다는 것은 바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일이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매주 한 3개월은 퇴직을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해. 돈은 그런 대로 버는 사람도 있는데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많고요.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건강이 있는 사람 너무 많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두 가지를 다 잃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미래는 어떻습니까?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 이거 뭐 진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 미용, 영양, 환경, 사회적인 환경이야. 건강, 미용, 영양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특별히 얘기할 건 없는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환경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친환경 제품 우리가 쓰고 전달하니까. 자, 국가적으로는 뭘까요? 전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애국자라고 저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세금 많이 냅니다. 다이아몬드들 세금 내시죠? 수석 더블 더 많이 냅니다. 트리플 엄청 냅니다. FC들 엄청 냅니다. 세금 요즘 무겁습니다. 그래도 더 많은 보상을 받으니까 다 내는 겁니다. 근데 연금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 퇴직하면 연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연금을 안 받는 게 애국자 아닐까요? 의료보험 보통 200만 이상 다 냅니다. 더블, 트리플 정도 되신 분들. 그런데 건강하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하나도 안 받아. 거의 병원 갈 일이 없어. 애국자야 이게 정말. 미국은 이 의료보험 때문에 국가 부채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기여하는 분들이 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 전 세계적으로 좀 그렇게 봐요. 글로벌 아메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것이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전 세계 ABO들이 수많은 사람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다단계다, 피라미드다 이런 소리 들었지만 이제 인류의 어떤 평화와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ABO들 한 역할이 크기 때문에 아메가 대표를 해서 아마 그런 상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ABO들은 애국자여서 조만간에 이제 인정받고 존경받을 날이 전 개인적으로 올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번째는 인쇄 수입과 여행이에요. 자, 인쇄 수입이 얼마나 감사한 작은 옹달선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브론즈 빌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30만 원, 120만 원 들어오는 거 작은 옹달샘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마르지 않는 대를 이루는 경제적인 보상을 받잖아요. 성공하면 대를 이루는 경제 보상을 받고 있잖아요. 온 가족 파트너들이 평생 가족이 돼요. 1회 내지 3회 정도는 해외여행 평생 하잖아요.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해요. 그렇죠? 상속세 없이 누군가에게 무형자산을 남겨주잖아요. 이거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저희 친구들도 좀 부유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가끔 뭐 일본도 가서 뭐 운동 하러 가자 그래요. 저는 그냥 안 가요. 다른 핑계도 안 가요. 그래도 그 친구들은 부유한데 그렇게 가요. 나머지 거의 8, 90% 가지도 못해요. 여행한다는 게 1년에 우리가 이 에메랄드 돼가지고 아니면 파운드 PT가 돼 1년에 한 번 정도 가족여행 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최고의 대우를 받아요.
내년에 푸꾸옥 가고 삿포로 가고 그다음 크루즈 가고 이제 2029년대 라스베가스 우리 다이아몬드 여기 계신 분들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암의 이외에 없어요. 예. 내가 본 아메이 지구상에서 어떤 비즈니스도요, 이거 비교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직장 생활도 20년 했고요. 아메이 30년 했고, 수많은 어떤 성공자들 만나보고 했지만, 정말 우리 사업 제가 20년, 30년 하면서요, 받는 보상 이렇게 느껴보면 너무 감사해. 예. 여러분들이 지금 뭐 부딪히고 깨지고 뭐 여러 가지 거절당하는 부분들이 힘들어지는지 모르지만 리치 사장님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용기를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의사면을 주어진다면, 자, 저한테 의사면을 주어진다면 제가 의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전 못해. 남의 배 못 재, 전. 두 번째, 판검사 시켜주고 막 검사 시켜주면 갈까, 안 갈까요? 전 못합니다. 그거. 저는 못해요. 세 번째, 나한테 교수직을 준다면 갈까,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저 실제 교수직을 제의받았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 제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대학에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온 그 대학에서 그 학과를 개설을 해서 좀 하자. 내가 거기서 왜 그거 생활합니까? 저는 거절했어. 내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나 내가 목표는 아직 있어요. 꿈은. 앞으로 우리 후배들, 우리 후배들 중에서 정말 꿈 있는 사람한테는 각 대학에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가 개설된다면 아마 이 네트워크가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꿈은 저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찾는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다. 당신이 찾는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다. 이란의 룸이라는 시인이 한 말이에요. 너무나 와닿죠. 누군가 우리가 찾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찾고 있을 수 있다. 예. 제품 찾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우리의 할 일이 있죠. 그죠? 자신감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 있는 니치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함께 우리가 사업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그 MBA 1시간 동안 들어주시라고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